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형사동법에서 이제 증거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증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이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엄격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동법 그 307조 1항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요 증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증거라고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뭐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이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판사님이 볼 때 그 사실에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할 때에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증거의 종류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증거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판사님한테 직접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 판사님 제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다음 피고인도 뭐라고 그럽니까? 피고인도 이제 자기가 자백을 하는 거. 누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할 때 이 증인, 피고인 요 두 사람은요 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게 공판 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공판 단계에서 그 공판 단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말이냐? 법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관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판사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직접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고 판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간접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증거는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판사도 직접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남이 가지고 옵니다. 이제 뭘 가지고 오냐면 검사가 이제 이걸 입증할 거니까 검사가 가지고 오겠죠. 뭐를 가지고 오냐면 첫 번째 범죄 현장에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지문을 가지고 오면 이게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특별히 요즘에 무슨 007 영화나 뭐 007 영화 아니더라도 무슨 SF 영화 보면 이럴 수도 있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뭐 하고 제가 이 포즈로 이 포즈로 뭐가 돼요? 이 편지 저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기술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제가 올린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거 있죠. 자, 제 지문 있죠. 요 지문을 확대를 해가지고 요 지문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어디나 만들어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디 범행 현장에다 놓을 수도 있다. 요즘엔 충분히 이렇게도 한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면 누군가가 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딱 지문만 묻히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0% 믿는 증거는 아니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게 명시적으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뭐 이 범행 현장에 거기 갔다는 사실을 누군가 거기서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걸 통해서 그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범행 현장에 있었을 거야라고 추정케 하는 것. 자, 요게 지금 간접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시면은 피고인의 옷에 묻은 이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옷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의 칼로 찔렀는데 칼이 이제 피가 튀어가지고 옷에 묻어 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단서 같은 거 누군가 맞았으니까 이제 진단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100% 믿을 거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뭐가 된다. 이것도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접 증거. 물론 직접 증거는 곧바로 이제 증거가 되겠죠. 당연히 이건 뭐 증거가 될 건데 요 간접 증거인데 요 간접 증거만으로 이것만으로도 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능하다. 간접 증거만으로도 사실 직접 증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고 막 한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판례는 아니고요. 요즘에 제가 뉴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직원이 여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원 한 명이 다른 동료들이 갑을병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 사실 보셨겠지만
직원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생수병을 하나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수병을 여기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 직원도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물병 때문에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요 사람이 직접 이거를 농고를 봤느냐, 이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죠. 직접 이렇게 놓아둔 병을 봤다, CCTV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나와 있던, 여기 지문하고 여기에 묻어 있던 이 생수병의 요 지문이 여기 있는데 요 지문이 요 직원 거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는 동국물이 들어가 있는 생수병을 일부러 자기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놔둔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막 짜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살인죄 아니냐? 근데 이게 좀 원래 사람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끝나는 건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을 지금 입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입건한다는 건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죽은 사람을 상대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제 안 맞지만, 그래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지문들, 혹시 요 생수병에서 만약에 요 직원의 지문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요 간접 증거이고, 실질적으로 그것 등을 여러 가지 간접 증거 등을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거는 이렇고요. 그중에서 이제 증거에 의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엄격하게 증명하는 게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 보시면은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서, 자, 증명을 어떻게 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에 의해서만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의 인정은 뭐에 의한다? 증거에 의하는데 요 증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서로 나눠 가지고 시험이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어느 쪽 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증명을 보시면은요, 엄격한 증명은 좀 더 말 그대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은 뭐 하는 거예요? 범죄 구속 요건 관련된 것들, 범죄 구속 요건,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엄증입니다.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였냐,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고, 그다음에 고의, 과실,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범죄 구성과 관련된 주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요 다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조건도 그렇고요. 처벌 조건,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된 사실, 원래 이제 돈은 먼저 받고 나중에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딱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찰이 될 거니까 돈 좀 주세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경찰이 안 돼 버려요. 안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됐을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요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엄격한 증명이에요. 간접 사실, 알리바이의 부존재, 이런 것들도 이제 엄중으로 하고요. 이제 4번,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의 여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군인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요. 군인이냐 일반인에 따라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재판권이 달라집니다. 재판권. 지금 금년도에 아마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군사법원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아마 지금 현재 국회 구성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군사법원을 지금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앤다는 게 이제 군대를 뭐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군사법원에서의 그 군판사들이 누구냐면은 그 말 그대로 장군들이에요. 이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재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인은 이제 뭐 보장을 해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급 높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독립적인 판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지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과 일반인은 명백하게 구별을 해서, 군인은 오로지 군사재판만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예외는 조금 있습니다. 헌법 시간에 좀 배우셨죠? 이제 조금 예외는 있지만 일반인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요. 군인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취득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는 뭐 어떻게 된다? 엄중으로 봅니다. 자, 5번째,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구성하지 않는가, 이거 형법의 문제인 거죠.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외국인 여기 와가지고 범죄를 처벌 안 받잖아요. 자기가 처벌받지 않은 범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엄증입니다. 그래서 엄증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증명은 아까 우리는 앞에 엄증은 뭐였어요? 엄증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증거 조사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꼭 굳이 증거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도 법원의 재량이에요. 정상관계 사실. 여러 가지 뭐 그냥 이제 혐의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은 이러하냐 저러하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 정상관계 사실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송법적 사실은 여러분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간단하게 증명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친고죄의 고소 유무. 친고죄가 고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친고죄는 뭐예요?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소추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추요건. 근데 이 소추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추요건인데 이게 만약에 있는가 없는가?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을 이렇게 보다가 아니 뭐 이제 재판 소송 서류를 보다가 이게 친고죄예요. 사자 명예훼손죄야. 근데 뒤에 뭐가 없어요. 이게 고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장이 없단 말이에요. 고소장이 없으면은 판사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엄청 좋죠. 던져버리고 뭐 하면 돼요? 집에 가면 돼요. 재판 안 할 거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빨리빨리 살펴보는 겁니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봅니다. 자, 특신 상태. 그 말이 특별하게 신용할 만한, 믿을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백의 임의성, 스스로 말한 거냐, 진술의 임의성, 뭐 같은 말이죠. 임의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자, 이런 것들은 소송법적 사실인데 이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몰수추징은 사실은 형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몰수추징에 관련된 사실은 뭐라고 한다. 요거는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자, 보조 증거, 탄핵 증거도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뭐 이거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친고죄니까 이거 그냥 입으로 그냥 몇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고자, 그다음에 특자, 임자, 특자, 임자, 몰자, 추자, 자자로 다 가면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자 이름들이 다 자죠. 일본식 이름입니다. 이게 코죠, 코. 일본 뭐 아끼코 이렇게 하듯이 그 코의 이름으로 이제 케이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 저희 어머니 때 세대들의 이름들이 자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촌스럽다고 이제 이런 거 안 짓죠. 그런데 이 자자를 뒤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몰자, 추자, 뭐 탄자, 임자, 고자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고자는 좀 중요한데 이 고자는 그냥 고의죠. 고의는 요거는 엄증입니다. 이 고자는 무슨 고자냐면 친고자예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자. 친고죄 고자, 요거는 자증이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뒤에다가 자자를 붙이시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뭐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요거 일단은 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이고. 네, 대표용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307조 몇 항? 307조 1항입니다.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고. 2번 보시면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여기 엄격한 증명의 어떤 정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있고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 요걸 말한다. 요거 아닌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고,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이 없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번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자, 적법한 고소 친고 뭐라고요? 잘하고 친고자. 고자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고자, 친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4번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 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 아까 이제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죄 설명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꼭 없더라도 중요한 건 그 말이죠.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뭐가 된다? 간접 증거만으로도 된다. 요게 지금 가장 이제 유명했던 케이스가 농약 할머니 사건이죠.
농약 할머니, 요건 뭐 기본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약 할머니가 직접 이 할머니가 농약을 탔다는 사실은 볼 수가 없지만 농약을 넣어가지고 사이다병에 여기다 딱 넣어 경로당에 넣어놨는데 할머니들 가불병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이제 했다고 안 거짓말 하겠죠.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 집에 갔더니 그 농약병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농약병이 발견이 됐고 할머니 옷에서도 뭐가 나오고 농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 원래 죽어가는데 이 할머니는 옆에서 막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가 농약을 탔다 이거는 없어요. 그걸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직접 증거가 없어요. 직접 증거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 간접 증거만으로도 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요거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중범죄냐 경범죄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로도 범죄 성립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뭐 이제 우리 교재 뭐 교수님들 교재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구별해야 될 실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